자, 제4장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입니다.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결과의 개수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개수다라고 하는 거, 중간 과정은 따지지 않고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결과가 구분할 수 있는 결과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과일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자. 그럴 때 이제 결과가 몇 개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5가지겠죠. 딸기를 선택하거나 레몬을 선택하거나 해서 이제 포도를 선택하는 경우까지 총 5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6개의 인형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벌꿀 인형 3개, 오리 인형 2개, 원숭이 인형 1개. 이 6개의 인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봐라 라고 하면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이거는 6가지가 아니고요. 3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벌꿀 인형을 선택하든 요 벌꿀 인형을 선택하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벌꿀 인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모두 한 가지로 취급이 되고요. 이렇게 오리 인형이 결과가 똑같죠.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원숭이 선택하는 경우가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랑 이 경우의 수랑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6가지라고 해서 그 결과도 6가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구분 가능하지 않고 모두 같다면 이게 한 가지로 취급을 한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예는 어떨까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위, 지금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짝수인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짝수가 된다는 것은 2거나 4거나 6이거나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모두 6가지가 될 텐데, 그 중에서 3 이상의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3 이상은 3, 4, 5, 6, 3을 포함해서 총 4가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4가지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경우의 수는 일본어로 바이노카즈라고 해요. 바이노카즈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몇 가지다 라고 이제 쓸 때는 일본에서 토우리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3가지라고 쓰고 싶으면 산토우리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떤 건지는 알아봤으니까요. 앞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될 텐데, 크게 경우의 수는 4파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세는 직접 방법, 그러니까 직접 하나하나 세는 방법,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직접 세는 방법에도. 그리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언제 이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순열과 조합은 각각 무엇이고 언제 이용하는 것인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